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이론, 회로이론 제8장 다상교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평형 삼상회로의 특성. 자, Y결선과 델타 결선에 있어서의 상전압과 선간전압, 상전류와 선전류와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결선에서의 코일의 전압, 상전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L1과 L2의 전압을 VL이다. 자, 이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IP고 부하로 흘러나가는 전류를 IL이다. 자, 델타 결선에 있어서 권선에 걸리는 전압을 VP다. L1과 L2 사이의 전압을 VL이고 권선에 흐르는 전류를 IP라고 하면은 부하로 흘러나가는 전류를 IL이다. Y결선에서 전류가 같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Y결선에서는 이 상전류가 부하로 흘러나가는데 분기되거나 접속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같지 않다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같지 않은 것을 같게 하기 위해서는 루트 3을 VP에 곱하고 플러스 30도가 VL이다. 자,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크기는 루트 3배고 위상은 30도 앞선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델타 결선은 전압이 VP와 VL이 물리적으로 같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VL. 그런데 이 IP가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IP와 IL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고, 같지 않을 경우에는 루트 3을 IP에 곱해주면 되겠고, 위상은 마이너스 30도가 IL이 되겠습니다. 즉, 이 선전류는 상전류의 크기는 루트 3배고 위상은 30도, 마이너스 30도니까 뒤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와전류라는 단어로 기억을 하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 벡터도는 일일이 그려봐야 되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와전류는 절대로 실수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Y결선은 전류가 같다 해서 Y결선은 전류가 같습니다. 전류가 같으니까 전압은 앞에 루트 3을 곱해야 되고, 순서가 Y결선 와전류죠. Y결선이니까 앞에 있는 것이 빠르다. 플러스 30. 그리고 Y결선은 전류가 같으니까 델타 결선은 전압이 같고, 전류는 루트 3, 즉 상전류의 루트 3을 곱하고, Y결선이 위상이 30도 빨랐으니까 델타 결선은 위상이 30도 늦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전류가 상전류보다가 크기는 루트 3배지만 위상은 30도 늦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다음 답은 선전류의 B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전류의 B에 대해서 I 델타와 I Y의 B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델타 결선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선전류 Y결선에서의 선전류는, 선전류는 Y결선은 전류가 같다 했으니까 상전류와 같고, 델타 결선은 루트 3배의 IP가 선전류가 되겠죠. 자,
다음 선전류는 루트 3에서 임피던스 분의 VP죠. 임피던스 분의 VP가 되겠고, 자, IP는 그래서 임피던스 분의 VP, 자, VP에서 그럼 순간 전압과의 관계는 루트 3분의 G분의 VL이 되겠죠. VL이 되겠고, Y결선에서는 G분의 루트 3분의 VL이 되겠죠. 그래서 이 IY와 I 델타의 B는 이렇게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를 보시면은, 자, 이것은 루트 3분의 1분의 G분의 VL이 되겠죠. 그럼 G분의 VL, G분의 VL을 약분한다면은 IY분의 I 델타는 루트 3분의 1분의 루트 3이니까 3배가 되겠죠. 그래서 I 델타는 3배의 IY가 되겠다. 그래서 I 델타는 3분의 IY가 되겠고, IY는 3분의 1 I 델타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소비 전력의 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전력의 비는 P 델타와 P Y 결선에서의 소비 전력. 소비 전력은 3배의 IP의 제곱 R이 되겠고, 역시 같습니다. IP의 제곱의 R이 되겠다. 3 곱하기 델타 결선에서 IP는 G분의 VP가 되겠죠. VP의 제곱의 R이 되겠고, 3분의 역시 G분의 VP의 제곱의 R이 되는데, 델타 결선에서는 VP와 VL이 같아서 3분의 G분의 G의 제곱분의 VP의 제곱의 R이니까 R을 G로 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분의 G분의 VP의 제곱이 되겠고, Y 결선에서는 3 곱하기 G분의 VP는 루트 3분의 VL이죠. 루트 3분의 VL의 제곱의 R이 되니까 루트 3의 제곱과 3의 제곱은 약분이 되고요. G의 제곱과 R이 약분이 된다면은 G분의 VL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분의 VL 제곱이 PY니까 그래서 3분의 PY가 되겠다. 그래서 P 델타는 3PY가 되겠죠. 그래서 P 델타는 3PY가 되고, PY는 3분의 1P 델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델타 결선과 Y 결선에서의 전류의 비나 델타 결선과 Y 결선에서 전력의 비가 같다라는 것은 I 델타가 3IY, 그리고 Y 결선에서의 전류는 델타 결선의 전류의 3분의 1. 그래서 Y 결선의 전력은 델타 결선의 3분의 1. 같은 관계죠.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V 결선에서,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 단상 변압기 세 대로 운영을 하다가 한 대가 고장을 나면은 두 대로 삼상 서비스를 하는 방법을 V 결선이다. 네, 델타 결선으로 운영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도 이와 같이 두 대로 V 모양으로 결선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걸 V 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V 결선 출력 PB는 루트 3 P1, 그래서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죠. 자, 그리고 출력비는 57.7%입니다. 출력비는 변압기 세 대의 출력에 V 결선 출력을 비교한 겁니다. P1을 약분을 하니까 3분의 루트 3에서 0.577 해서 57.7%고, 이용률은 두 대와 비교를 했습니다.
2P1과 루트 3P1 약분을 하니까 2분의 루트 3은 0.866에서 86.6%다라는 것을 V결선 특징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임피던스의 등가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피던스 먼저 Y결선과 델타 결선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3상입니다. 3상에서 먼저 R 임피던스 했으니까 GAB 저건 CA 이렇게 씁시다. GCA 우리 GAB GBC GA GC GB. 자, 여기서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저 Y 결선에서 GA, GB, GC를 알고 있을 때 델타 결선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죠. 먼저 GAB에서 GAB는 ABC 세상 중에서 AB상이 있으니까 GC상이 빠졌죠. 그래서 건너편에 G에서 빠진 거. 그래서 GC분의 그리고는 순서대로 곱한 겁니다. GA, GB 플러스 GB, GC 플러스 GC, GA. 자, 그래서 순서대로 곱해서 합한다. 자, 이게 Y결선에서 델타 결선, 즉 GAB의 임피던스를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곱해서 순서대로 GA, GB, GB, GC, GC, GA를 곱해서 합하고 빠진 상의 임피던스로 나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은 주어지는 임피던스가 델타 결선의 임피던스를 주어주고 Y 결선 임피던스를 구해라 라는 거다. GA는 GA에서 주어진 임피던스를 다 합합니다. GAB 플러스 GBC 플러스 GCA를 합하고 A상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있는 임피던스를 곱합니다. 그럼 A상이니까 GAB 곱하기 CA. 자,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곱하고 순서적으로 곱해서 밑에 저항은 주어진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를 합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억을 하든지 간에 어때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저항에 있어서 임피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저항의 변환, 같은 저항으로 주어졌으니까 저항으로 보겠습니다. 임피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RRR이라는 세 개의 저항이 한 점에 붙어 있다. 그래서 Y결선이죠. 저항의 처음과 끝이 붙었다. 델타 결선이죠. Y결선과 델타 결선에서 이 RY를 R 델타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즉 R이 어떻게 저항이 한 점에서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하고 처음과 끝이 붙었으니까 3R 붙었다. 세 개가 붙었으니까 합성장이 3R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R이 델타 결선으로 오면서 3배가 되더라. 그래서 RY에 3을 곱하면은 R
델타 저항이 되겠고, 이 3R이 Y결선으로 가려면은 3분의 1을 곱하면은 R 델타에 3분의 1을 곱하면은 Y결선에서의 저항이 된다 하는 것을,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의 등가 변환이 Y결선, 델타결선, 델타결선, Y결선으로 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경우와 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변환, 등가 변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대칭 N상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상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N상 교류에 있어서의 위상차는, 위상차 세타는 90도 마이너스 N분의 파이로 해서, 여기서 주어진 대로 교재처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그래서 바로 90도 마이너스 N분의 파이로 기억을 하셔도 되고, 2분의 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N분의 2로 기억을 하셔도 문제가 없으시겠습니다. 다음 성간전압에서 성간전압 VL은 2 곱하기 사인 N분의 8 곱하기 VP, 상전압, 성간전압입니다. 그래서 성간전압 VL은 2 곱하기 사인 N분의 파이 곱하기 VP, 여기 N이 여기 바로 상수가 되겠습니다. 상수. 자, 다음 3상 회로의 전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은 먼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 피상전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효전력은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말하며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서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죠. 코사인 세타는 3 곱하기 상전류의 제곱 곱하기 R, 부하에서 열로 소비되는 전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단위는 와트를 쓰고, 실제 단위는 킬로와트를 쓰겠죠. 10의 3승배인 킬로와트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무효전력 PR은 루트 3 VI 곱하기 무효율인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배의 상전압 제곱 곱하기 리액턴스, 리액턴스가 주고받는 에너지다. 이 소비되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저항에 건네지지 않는 전력이 무효전력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피상전력은 루트 3 VI로서 3 곱하기 IP, 상전류의 제곱의 임피던스의 곱과 같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고, 실제 단위는 1000배, 1000을 곱한 킬로바르와 KVA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전력관, 여기서 피상전력, 무효전력, 유효전력과의 관계에는 PA는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의 관계가 있으며, 역률인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의 관계가 있다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전력 개법에 의한 3상 전력의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력 개법에 의한 3상 전력의 측정으로 유효전력은, 이전력 개법은 전력계 2개로 3상을 측정을 하는 거죠. 삼상 부하가 되겠습니다. 부하. L1, L2, L3에서
W1, W2와 같이 전력계 두 개로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유효 전력은 각 전력계 측정치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W2 이렇게 됐죠. 그리고 피상 전력은 W1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라고 있는데 여기서 PR은 루트 3배의 W1 마이너스 W2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에서 W1 플러스 W2의 제곱 더하기 그래서 루트 3의 W1 마이너스 W2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요 항을 제곱을 풀어 보시면은 2배의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가 되겠습니다. 물론 측정계의 지시치를 여기서 P1 플러스 P2로 하셔도 큰 관계는 없어요. 어떤 수로 나타내는지 간에 여기서 유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1을 여기서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여기서 루트에서 2배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표현을 하셔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 교재들도 있습니다. 다음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그래서 피상전력이 어떻게 나타내나요? 그래서 2배의 여기 잘못됐죠. 그래서 루트 2배의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분의 P1 플러스 P2. 자, P1 플러스 P2가 유효 전력이고 2배의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곱하기 P2가 피상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코사인 관계가 되더라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 회로 이론 제8장 다상 교류에 대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